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이사장입니다. 어, 조금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서울은 오늘도 뭐 지역별로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랬다고 뉴스가 뜨던데 그 참 하여튼 문제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갈수록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부산은 일단 뭐 오늘도 하루 종일 그냥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어, 지금 뭐야 어제 영상 올리고 조금 전에 퇴근해서 보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세 자릿수가 돼가지고 뭐야 싶어서 놀래가지고 봤는데 뭐 갑자기 그래 뭐 한 300회가 넘게 뛰었네요. 아, 나 참네. 이왕 뛸 거면 한 네 자릿수 정도는 떠야 될 텐데 뭐 별로 뭐 이것도 뭐 아마 그래 또 그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가지고 뭐 갑자기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높아졌지? 아니 모르겠고 뭐 아무튼 그 뭐 오늘도 뭐야 오늘이 그 뭡니까 그 종전 70주년 되는 날이라고 어제 그래서 뭐 하와이에서 국군 영령 7위 어제 저녁에 도착했고 오늘은 이 부산에서 유엔 평화공원이죠. 거기서 이제 또 뭐 저도 오늘 그 아까 뉴스에서 처음 들었는데 유엔 묘지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통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70년 동안 대통령이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총 윤통까지 11명. 그 전에 10명. 10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유엔 묘지를 방문을 하지 않았다. 참, 좀 그러네요. 그래, 뭐, 어제 저기, 뭡니까, 이제 국회에서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이제 빨갱이들을 갖다가 쫓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뭐 언론이고 어디고 다 난리였습니다. 뭐 언론뿐만 아니고 이제 뭐 저 빨갱이들 오늘 막 하루 종일 부들대면서 막 어떻게 하면 분을 풀 수 있을까 막 지랄을 하다가 그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말과 행동이 갈수록 천박해지고 있습니다. 천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한화에서 저기 뭡니까 호주에 장갑차 뭐 이전을 수주했다고 독일 업체를 제치고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 뭐 댓글도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저기 다른 거는 다 뭐 전 정권 탓하면서 이거는 네 성과냐 막 그런 식의 댓글이 좀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순수하게 윤통의 그 성과가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기를 좀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상과 정상 간의 어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문재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임기가 안 끝나고 지금 이제 임기 중이었다. 아니면 그래 뭐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한다면 과연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성능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쉽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하지. 이거는 진정으로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빨갱이 새끼라는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떼놈 편이고, 누굽니까, 김정은이 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요 빨갱이 새끼들이. 그 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배출이 돼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사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외교 성과가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늘 그래,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소아과 의사회가 며칠 전 그 사건 당시에 이제 허위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SNS에 뭐 악성 글을 작성한 이 부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하죠. 보시면 뭐 최근 충남 지역 한 소아과가 혼자 진료받으러 온 아이를 돌려보낸 후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폐업선언을 한 가운데 소아과 의사들이 보호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에는 소아과가 한 곳밖에 남지 않아 학부모와 소아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래,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흔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임 회장은 몇 해 전 경기 북부 한 신도시에서는 맘카페 회원들의 등살에 2, 3년 새 동네 소아과 8곳이 연쇄 폐업한 일도 있다. 이달 초에도 광주에서 20년 동안 운행됐던 소아과가 극성 부모의 허위 민원 탓에 오는 8월 5일 폐과한다는 글을 올려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홍성, 예산, 내포 신도시에는 해당 병원이 문을 닫으면 소아과는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여기 보시면 맘카페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골프 미녀들 몰려있는 그 소굴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극성 대기문, 예전말로 하면 달빛 창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달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교사 문제, 교권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사회를 탓하거나 할 것도 없어요. 굳이 탓을 하자면, 데모를 하고 싶으면 정부를 욕할 게 아니고 민주당 당사로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양산 저기 평산마을을 찾아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고요. 굳이 하겠다고 하면 원흉이 그 새끼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자기들 스스로가 그 원인 중에 하나죠.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좀 놀랐어요. 아니,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계속, 요 근래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애들을 안 나오니까 소아과를 접으려는 의사들 기사, 보도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굴 탓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초한 건데. 그리고 또 아까 오후에 이제 봤더니 스쿨 미투 교사 편지받은 허나 정교조 교권 말할 자격이 없어. 아니 그래, 이 광주에 근무하는 이제 선생인데 어떻게 굳이 또 허나한테 보냈을까? 그 참 신기하긴 해요.
국민의힘에 그 뭐 다른 여성 의원들도 있고 한데 왜 굳이 그래, 빨간 맛이 좀 심하게 들어서 동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아니, 예를 들면 뭐 조수진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기 저 뭡니까 고향은 저기 조수진이도 그 저기 7시잖아. 그래서 빨간 맛이 조금 들어있죠. 그럼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 이제 좀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 다른 것보다도 이게 참 좀 울림이 있죠. 소위 진보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도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아니 전부라고 해야 할 만큼이 아니고 전부지. 풍부하고 정의당 정교조 진보 언론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서울에 계시는 보수 국민의힘의 허 의원님께 글을 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지역 진보라는 기득권들은 지난 5년간 철저하게 이 사건을 무시해왔고 오히려 거대 권력기관은 진보 삼성 교육감이 통치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말만 들었습니다. 오히려 진보가 아닌 멀리에 있는 소수 언론과 정치인만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2018년 7월 26일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갔겠죠. 이 학생이 그 교육청에다가 그냥 대광여고 이제 미투 민원을 넣은 거죠.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경찰을 대동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소명의 기회도 안 주고 다 그냥 직위 해제시키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겼대요. 무혐의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교육청이든 어디든 언론이든 그러니까 KBC인가 그 뭐 맨날 나와가지고 그 저기 뭐 천하람이나 이런 쓰레기들 데려다가 뭐 빨갱이 새끼들이야 뭐 다 데려다가 윤통 허구하나 물고 싶고 뜯고 하는 새끼들 아니에요. 거기가 광주 방송 그 있는 데가 여기잖아. 그렇게 그 뭐 잘난 척하고 뭐 하는 그런 방송에서조차도 이 그들도 안 받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는 딱히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 자살한 것에 대해서 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크게 애도를 하거나 막 가슴 아파 해주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본질과는 상관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적어도 교사라면서 글을 갖다가 이 정도밖에 못 쓴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자명합니다. 뭐냐면 이제 컴퓨터로 자판 두들기는 게 이제 거의 일상화되다 보니까 글을 펜을 우리 때처럼 연필이든 펜으로든 글을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악필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변론들을 하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적어도 자기가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뭐 사범대학을 가고 교육대학을 갔으면 따로 공부를 좀 해야죠. 아니 저도 어릴 때 그 뭡니까 펜글씨 교본 사가지고 물론 학원을까지는 안 다녔습니다. 저는 펜글씨 교본 사가지고 좀 했거든요. 물론 그걸 예를 들어서 좀 이 교본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몇 번 정도 했으면 좀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제 성격상 이제 이걸 끝까지 막 하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중간쯤 하다가 그만두고 해가지고 저도 뭐 아주 뭐 필치가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사가 되겠다고 교육대학을 가고 사범대를 가고 했으면 필체가 안 좋다고 좀 생각이 들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뭐 크게 막 학원을 다니고 막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뭐 펜글씨 교본이나 붓글씨 교본 같은 거 사가지고 좀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얼마간씩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하면 필체 좋아지죠.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마음가짐 내지는 어떤 정신교육, 무장이 안 돼 있는데 그걸 교사라고. 교사가 뭡니까? 교사가 선생이 뭐예요? 선생이. 그 예전에는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스승. 학생들한테 그 어떤 것으로든 간에 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뭐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편하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대로 특히 초등학교에 성비가 2대 8인 이유, 그 기사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래 뭐 가산점이 뭐니 다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직업으로 아주 좋잖아요. 뭐 따라서 방학 4달 동안 1년에 4달은 저기 뭐 거의 뭐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자기가 교사로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진짜 뭔가 밑거름이 돼 보겠다. 뭐 어떤 그런 뚜렷한 철학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혜택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래도 윤통도 말했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이 책임감도 없이 복지부동 할 거면은 그거 그만둬야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도 이 그냥 일반적인 기업체 다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직종을 꼽으라면 당연히 공무원이겠죠. 그 공무원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 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직종을 꼽으라면 교사, 경찰, 소방관, 그런 정도의 직종은 정말 좀 남다른 저기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 특히 교사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모범, 뭐 또 그렇죠, 모범이 되고 뭔가 좀 이 이정표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 길잡이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체나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교사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어떤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보세요, 이거 한남 너개비 초등교사 SNS에 혐오 표현글 논란. 읽어볼까요? 강원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SNS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교사는 남성을 한남으로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비속어와 함께 6학년 XXXX 싫어 만나자마자 야동 신음소리 내면서 낄낄거리기 시작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인이 댓글을 통해
유충을 메워야 한다. 교사 성희롱으로 다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왜 아동학대만 있나라며 동조했다. 어린 벌레를 뜻하는 유충은 온라인상에서 한국 남자 어린이라는 의미의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다. 저는 근데 이런 거 참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을 때 이런 거 듣고 보고 할 때마다 참 좀 놀랍긴 합니다. A씨는 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몽정을 설명하는 수업 자료를 띄워놓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욕설과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남성 혐오 표현도 지속적으로 썼다. 아니 근데 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몽정을 설명하는 수업 자료를 띄우면서 왜 욕설을 하지? 어떤 욕설을 한 거지? 이거 남자하고 상관 있는 거니까 이거 뭐 남자들은 다 잠재적 성범죄자니 뭐 이런 의도로 뭐 한 건가?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사건을 빗댄 언어인 재기하다와 너희 아버지 한국남자라는 의미인 너개비 한남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여자도 남성처럼 성기를 세우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글을 꾸준히 올렸다. 이 보세요. 기자란 새끼가 이게 뭡니까?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꾸준히 글로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장하는 글을 꾸준히 올렸다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자라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밥풀이 처먹고 있잖아요. 초등생 아들을 둔 학부모들은 남성을 혐오하는 교사가 올바른 성공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학부모 이모 씨는 익명을 전제로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의 글을 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A 씨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온라인상에 부적절한 게 배설한 것 같다. 교사가 된 후에는 그만했어야 하는데 끊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게 해명입니까 여러분? 빨갱이들이 해명하는 방식 그대로잖아요. 아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남성 혐오 글을 올리는 글로 스트레스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 가치관이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니까 애들이 이런 것들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학교 폭력 애들이 선생을 패는 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선생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담임을 남자 선생을 담임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을 우습게 보고 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여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은연중에 그런 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은연중에 비치게 될 거고 그럼 그걸 듣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보면 지금 언론들이 보면 전부 뭐 학부모가 문제다고 로만 거의 90% 이상이 학부모 잘못이다고 몰아가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가산점 폐지한 것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꼴패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남성 혐오.
남성 혐오가 극에 달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폭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이런 부분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오히려 더 잘 느끼지. 아니, 선생이 와가지고, 평소에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씨발 절반은 되지. 그럼 자기가 뭐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은연중에, 뭐 수업 시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마다 그런 어떤 느낌들이 분명히 들게 될 거라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감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씨발 뭐애 그냥 그 훈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마이가 한국인들이 한국 언론보다 외신을 더 신뢰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 앞에 뭐 또 주저리 그러니까 뭐 자본이 어떻고 뭐 대기업이 어떻고 막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본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된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시비를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이렇게 냈는데 뭐냐면 RSF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통 가치와 자본의 간섭이 객관적 보도를 제외하는 요소로 언급됐다. 보수주의적 사회 전반 분위기와 대기업의 압박이 언론의 독립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의 지배권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부추긴다는 평가였다. 이것도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개마이나 한글레나 이런 것들이 뭐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뭐 대기업의 어떤 뭐 광고도 뭐 안 받고 뭐 이 뭐 그런 어떤 독립적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내세우잖아요. 절대 독립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조중동을 이제 까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이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조중동 같은 그 그대 재벌 뭐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은 사주의 입맛에 맞춰서 독립성이 훼손된다. 반대로 자기들은 독립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시민편에 서 있는 시민을 위한 언론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또 뭐 일본이 어떻고 뭐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 어떻고. 그러면서 뭐 마지막으로 언론은 대중문화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때의 대중문화가 매스컬처를 말하는지 포퓰러 컬처를 말하는지는 자유 언론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대중의식을 지배하려는 기획자와 후원자의 천병 역할인지 문화 생산자로서의 대중을 광범위하게 보편화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매개체 역할인지 판단해 볼 문제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언론 소비자들은 미리 기획되고 선택되고 가공되어 삼키기만 하면 되는 미리 소화된 정보에 신물이 나 있다는 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뭡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딱 읽었을 때 쉽게 와닿지 않는 표현을 쓰면 자기들이 아주 뭐 깨어있는 놈인 것 같고 잘난 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외신을 자국 매체보다 더 신뢰하는 기이한 현상을 어쩔 수 없이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언론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아니에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만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자기들도 씨발 그래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외신 기사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해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즈 기사라고 했는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그냥 빨간 물이든 특히 또 기집애
그런 년이 쓴 기사를 뉴욕타임즈의 어떤 좀 그 공식적인 어떤 입장인 양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봐라. 결국에는 자기들이 특히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뭐 씨발 여기서 얼어 죽을 무슨 매스컬처가 또 무슨 씨발 포퓰러 컬처 또 거기다가 뭐 기획되고 선택되고 가공되어지고 삼키기만 하면 되는 뭐 미리 소화된 정보. 가짜뉴스에 씨발라면들아 신문이 나서 그러지. 하기사 씨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 저기 그냥 그 뭡니까 저 자기들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개소리를 쳐 씹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엉터리 결정이다.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기준은 처음부터 무시됐다고 표현. 아니요, 저도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할 겁니다. 제가 한 9,800원대 정도로 될 것 같다고 저도 예측했잖아요. 근데 뭐 씨발라마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말도 되도 않는 나도 씨발라마 그 정도에서 결정될 거라고 예측해서 이 새끼들아 어디서 말도 되도 않는 빨갱이 하긴 빨갱이니까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막 이 뭡니까 그 빨갱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그게 오로지 막 그냥 뭡니까 그 시장 최대의 그 목표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 보시면 이 뭐 비유를 드는 게 버스 요금도 300원으로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리면서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러면 버스 요금 오를 만큼 또 올리고 그러면 또 택시 요금 올랐으니까 또 그만큼 올리고 계란값 또 올랐으니까 씨발 또 그만큼 올리고 그러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미친 새끼들 아니 이게 뭐 비교를 해도 이런 아유 하기사 빨갱이 새끼들 뭐 대가리가 이 정도도 참 진짜 아유. 그래 뭐 아까 저기 뉴스 보니까 저기 뭡니까 그 민주노총 전장현 또 어디입니까 그 저 대학생들입니까 그 무슨 진보 무슨 대학 그 김정은이 물고 빠는 저 대학생 단체 그 세 군데를 일단 지목하면서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또 개마이 가본 지도 오랜 땅인데 참 그렇다는 김건희의 말이 의미하는 것. 그 이게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목에다가 김건희의 말이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김건희래요 그냥. 그 이거 들으니까 어제도 어딥니까 그 국토위였습니까? 심상정이 그년이 원희룡이한테 질문을 하면서 김건희 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어제는 저 생방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어차피 다 볼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아까 그래 보니까 뭐 어제 그래 또 저기 원희룡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서병순과하고 질의응답 중에 이렇게 선동한 이재명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니까 또 뭐 저 빨갱이 새끼들이 부들부들대면서 또 지랄하더라고요. 아니 제1야당 대표를 왜 이재명이라고 부르냐고 막 하면서 이런 미친 것들 아니야. 아니 씨발 그러면 범죄자 새끼를 씨발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도 씨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그냥 양아치 새끼라고 불러야 되는데 양아치 쓰레기 새끼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뭔 씨발 원희룡이가 이재명이라고 했으면 최대한 예우를 해준 거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저 정의당 심상정이하고 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할 거니까. 그 보시면 뭐 테러가 없는 김건희로도 논란. 민주당의 공격은 타격감이 없었고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의혹은 없어 이 시장 끝들아. 언론도 힘이 빠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뭔 말입니까? 더 이상 이걸로는 뭐 재미 볼 게 없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조 스킨 한탄이죠 한탄. 이소영이 김건희 땅에 강상지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희룡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의 산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니냐.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 진짜 아무리 이들이 선동을 해도 언론에서도 딱 JCT라고 딱 나오는 순간 논란은 종결시켰어야 돼요. 계속 이 얘기하면 저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라고. 도대체 저런 집단이 지금 뭐 하는 집단이냐고. 저 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저런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언론에서도. 그런데 언론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막 그냥 의견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고 보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절대 지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꾸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보고 아니 앵커 1 더하기 1이 답이 뭐냐고. 그 앵커가 2라고 하겠죠. 그래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지금 저 빨갱이 새끼들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들의 의견이고 주장이라고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고. 국민들을 얼마나 씨발 개돼지로 알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언론이잖아. 그게 중립이지 씨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이라고 우기는 것들을 갖다가 앉혀다 놓고 맨날 며칠을 씨발 그렇게 개소리쳐 씹으리는 걸 의견이라고 주장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 씨발. 그러니까 제가 양쪽 다 그냥 개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 낭비, 전파 낭비에 이 뭡니까 이거? 국력 낭비. 그래 결국에는 국력 낭비 아니야. 국력 낭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개소리쳐 씹으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 우리는 언론이고 중립을 지켜야 돼. 야, 이 씨발 1 더하기 1을 갖다가 3이라고 하는 새끼 그 새끼들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중립이야? 어휴 쓰레기들. 그리고 보세요. 이소영은 개발도 안 되는 쓰레기 땅을 왜 샀는지 답변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씨발 물려받은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그러잖아요. 그 1 더하기 1이 3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잖아. 3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 1 더하기 1이 4다 이 씨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1 더하기 1은 5다 이 씨발아.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데 아유 참 씨발. 한글레는 원희룡은 작심하고 싸우러 나온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검토하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게 왜 논란이 되죠?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라 꼴이 이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된 게 아니고 뭐 이래나 저래나 쓰레기인데 국민성도 그렇고 그걸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윤통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신이라니까. 뭐 5천 년 전에 무슨 뭐야 이거 한웅이 무슨 내려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윤통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에요, 신. 그 한글래 김건희 일가땅 양평 말고도 동해 당진 이해충돌 지뢰밭. 참 진짜. 여기 보시면 상당 부분은 상속분이지만 이를 빼고도 김여사 일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양평군 일대 토지를 꾸준히 사들여왔다.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김건희 엄마가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남편하고 사비를 하고 억측스럽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럼 당연히 씨발 뭐야 그 전국에 부동산 많이 갖고 있겠지. 그리고 그래 2000년대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평군에 어차피 양평군이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도 있고 흔히 말하면 아니 제가 그랬죠. 제가 거제에서만 지금 우리 선조가 지금 몇천 년 아니지. 뭡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나서 선조가 당으로 안 가고 어령에다가 틀을 잡고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1400년 동안 경남에서 살아왔는데 그 당연히 가면 땅 많아. 물론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는 땅이 없지. 큰 집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서 뭐 그냥 다 큰 집 땅이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왔으면 땅이 많은 거는 당연하죠. 거기다가 김건희가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가 부동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많은 건데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만큼 이것들이 쓰레기라는 생각이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표현 외에는 얘들을 쓰레기 걸레 이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저것들이 말하는 핵 폐수보다 1000만 배, 1조 배 이상 더 쓰레기. 해악을 끼치는 쓰레기. 그래 보세요. 이 중 상당수의 땅이 현 정부 들어 변경된,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변경된 게 아닙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반경 5km 안에 있다고. 아, 씨발. 이렇게 따지면 그 원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져도 반경 한 7km 안에 다 들어있겠네. 씨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조작 선동만 하는 게 이 쓰레기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씨발 그럼 전국의 그 고속도로 나들목 주위로 해가지고 그 컴파스로 한번 꺼가지고 그 한번 조사해봐요 그만.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이나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또 몰려가가지고 댓글 달고 뭐 댓글에다 그래 막 게이트다 뭐다 하면서 일단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게이트라고 댓글 달고 하는 것들이 30%라는 얘기 아니에요. 30%.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아휴 참 진짜 나라 꼬라지 하고는
또 개마이 존재감 과시에 혈안이 된 원희룡 국정조사를 자초했다. 아니 그래 국정조사 자초한 건 맞아요. 아니 자초했다기보다는 그래 어차피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기 흔히 말하는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 아니 어제도 그래 뭐 새벽 12시가 넘어서 끝났다 하더라고요. 아니 좀 지켜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듣고 그냥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듣자 하니까 아니 뭐 저 여당 편인데 뭐 저 아니 여당 편이고 뭐가 아니 씨발 전문가라는 게 문재인이가 선정한 업체인데 뭐 씨발 그게 여당 편이야. 아 나 진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대국책 사업을 월권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장관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로 사업이 엎어졌다라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감시자인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변호인인지 그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 장관은 오로지 야당 공세에 맞선 윤석열 정권의 선봉장이 되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만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아니 막 그래 저기 선봉장이 된 거는 맞아. 그리고 당연히 존재감을 과시해야지 병신아. 당연히 씨발 원희룡이도 자기 입장에서 씨발 뭐 차기 아니면 자차기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추측을 해본다면 원희룡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어떤 이 뭡니까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고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철학을 만든다면 자차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정도로는 안 되고 정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학습 능력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학습 능력이면 당연히 정치인이 씨발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게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잖아요. 그 당연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이렇게 궤변을 넣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종점 변경안을 가장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증명할 비용 편익 분석 씨발 참 그래서 끊임없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됐고 나는 내 말만 할래.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용역사의 월간 보고서는 한 사건 없다고 주장하다 거짓말이 밑을 통했다. 뭘 또 통나 병신들아.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두 자료만 쏙 빼놓고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과 개변만 자기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백지 신탁을 법제화하자. 설령 강상면 변경안이 최적 노선으로 판명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설령 강상면 변경안이 최적 노선으로 판명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면서 이게 지금 자기들 출구 전략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과를 할 수는 없고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려는데 원희룡이한테 처맞기만 했잖아요. 원희룡이한테 그렇게 처맞으면서도 계속 우기기만 했잖아. 사과해라.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게 이거예요, 이거. 사과는 못하겠고 자기들이 인정했잖아. 강상면 변경안이 최종 노선으로 판명날 거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씨발 사과는 모양 빠지니까 못하고 사과를 하는 순간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작살나는 거니까. 그 또 말도 안 되는 또 백지 신탁 법제화하자면서 이 조건을 하나 붙여가지고 아니 해줄 테니까 요거 백지 신탁 하는 거
미쳐서 씨부랄 아니 이제 미친 것들 미친 것들. 어차피 자기들이 완패로 끝나는 거가 확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애초부터 이제 선동한 거 잘못했다고 그렇게는 못하고 은근슬쩍 또 떠보는 거예요 이걸로. 야 그래 씨발 저기 강상면이 그래 뭐 맞는 것 같고 그 강상면으로 우리가 저기 그냥 해줄 테니까 우리도 뭐 좀 우리도가 빈손이 되면 우리는 진짜 우리 진영한테 줬대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전리품 좀 챙겨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게 뭡니까? 백지신탁 법제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강상면 존증에 있는 그 저기 김건희 땅 그거 백지신탁 하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강상면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아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게 빨갱이들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거 출구 전략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만은 진짜 만약에 만에 하나 원희룡이가 만에 하나 이걸 만약에 듭승문다 그럴 가능성은 저도 99.99999%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뭐 백지신탁이 어떻고 여기에 만에 하나 진짜 뭐 솔깃한다거나 하면 뒤지는 거죠 뭐. 근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책 사업이 땅 부자 그것도 최고위 공직자의 로또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 출구 전략이라고 짠 게 요건데 아이고 참 씨발 이런 새끼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비상단계 발령에도 퇴근. 지금 계속 이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최고 수준 비상단계가 내려졌는데도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책임자들은 비상대기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도로안전 등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책임자 3명은 밤 9시에 퇴근해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4시 40분에 비상 3단계를 발령했고 관련 기관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 규정을 보면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비상대기로 야근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도로관리소 사업 책임자는 YTN과 통화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담당 간부는 참사가 난 궁평이 지하차도의 도로 통제 권한이 본인 업무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궁평이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담당 국장은 국조실 감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기 업무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업무인지 알면서 그냥 퇴근했으면 해서 받는 처벌. 근데 업무인지 몰랐다고 해서 받는 처벌. 과연 어느 게 클까? 제 생각에는 알면서도 퇴근한 게 더 큰 처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얘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는 많이 있죠. 그 예전에 그 누굽니까? 황수정이죠.
허준에 나왔더네. 걔가 그 한창 뜰 때 허준 끝나고 마약 복용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황수정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최험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마약보다는 체험제라고 하는 게 형량이 낮아서 저렇게 하나 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체험제라는 말은 뭡니까? 나 그냥 소위 말해서 나 그냥 창녀야 하는 얘기잖아. 아니 여자가 체험제를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그냥 걸러야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면서까지 체험제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차라리 마약이라고 하는 게 낫잖아.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 근데 체험제라고 했거든요. 그 제가 그때도 왜 저러지? 아니 막말로 체험제라고 해도 차라리 마약을 했다고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이미지 관리상으로만 본다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험제 먹었다 하는 게 나 걸려야 하는 얘기잖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여담입니다만은 이전부터 제가 뭐였냐면은 그 사건만 없었으면요 대장금은 황수정이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허준 만든 놈이 그 대장금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허준에서 황수정이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스캔들이 없이 무난하게 갔으면 당연히 그 PD가 당연히 황수정이를 대장금으로 영입을 그 캐스팅 했겠죠. 연출자가 똑같은데 뭐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그 뭐야 법률적으로 그게 아니면 진짜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 알면서도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받는 처벌보다는 몰랐다고 하는 거 이게 형량이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낮게 나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송 참사 이건 MBC 겁니다. 오송 참사 유족에도 사과 없어. 이 장관 책임 없다는 듯한 행보. 그냥 이거 무시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MBC 거니까 어차피 빨갱이니까 뭐 뭘 하겠습니까? 이거 MBC 댓글 정책에 따라 이 기사에서는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가 뜨더라고요. 아니 이거 놀랬죠 제가. 아니 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닫았을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욕을 쓴 것 같아요. 이 독자들이. 그래 아니 다른 기사를 보면 댓글이 뭐 욕하는 댓글이 있고 해도 그대로 두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마 어마어마한 어떤 이 댓글들이 달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보세요. 이 오성창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이태원에다가 이태원 거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그만 아이고 그래 씨발 저 새끼들 원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성 참사 유족 이걸 왜 이상민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오성 이번 수재에 대해서 이 유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저기 놈들은 빨갱이 새끼들 아닙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5개월 반 동안 행안부 장관이 순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언론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기사를 쓸 거면
민주당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갱이들은 민주당을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민한테 책임을 묻고 있어. 아니 이게 아니 진영을 다 떠나서 씨발알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틀 전에 저 댓글 달았던 야이 씨발년 놈들아 댓글 한번 달아와 봐라. 그래서 아마 이 댓글을 닫은 것 같아요. 너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니까 댓글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 답이라고 이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을 상대로 사과는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아니 딱 봐도 이거는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럼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또 채널A 뉴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무시했다더라고요. 그 전날 한 시민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제 방이 곧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신고했던 시민이 아이고 뭐 알았어요 뭐 물이 차든 말든 뭐 조심해야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냥 말았대요. 구조가 똑같잖아. 이태원하고. 그러니까 이상민이도 이거 알거든. 딱 보니까 이거 딱 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 제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 이태원 사고 나고 나서 이상민이가 그 다음날 이상민이가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 그 경찰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알고 있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나는 패턴을 보면서 아, 이것들이 또 이 경찰하고 이것들이 또 이제 그냥 나무나라 행군구나.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래 그 뭐 또 유족 협의회 만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보세요. 마치 면죄부라도 받았다는 듯이 참사 책임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2차 가해를 붙이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참사 유족 극우 단체들한테 힘을 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지만 뭐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내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제 동기 생겼다고 이제 좋아하겠죠, 저기들은. 여보세요. 똑같잖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씨발 안 하는 거지. 니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알거든. 열심히 그냥 으악 울면서 막 으악 책임지라고 막 보상하라고 씨발 열심히 해. 그리고 채널A 사건 김어준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 하면서 손해배상금 500만 원. 그냥 보세요. 이러니까 김어준이나 이런 새끼들이 가짜뉴스 끊임없이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50억을 해보세요. 50억을. 그러면 이 새끼가 이후로 가짜뉴스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 최소 50억을 때려야 된다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아니 500만 원 해봐야 이런 새끼들한테 뭐 하루 방송하면 최소 500불 벌걸요. 슈퍼챗하고 그 조회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으로.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 허구 하나 퍼뜨리고 뭐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 500만 원 벌금 무는 거, 손해배상금 무는 거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 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금을 이거에 1000배 500만 원에 1000배 최소 손해배상 금액을 이렇게 나오는 거에 1000배를 매겨야 돼요. 1000배를.
그 보면 뭐 공무원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이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김 씨의 의견 또는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했으면 당연히 아니 씨발 최소한 5억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5억 원 최소한.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헛소리를 했죠. 어제 그 영수증 백지로 제출된 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잉크가 그 휘발돼 가지고 아니 그 당연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 뭐 어디 마트나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결제한 그 영수증 그 한 며칠 동안 그냥 놔둬보세요. 글자 다 씌워진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이제 한 두 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또 개소리쳐 씹으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그거는 뭐냐면은 박주민이가 아니 영수증 보니까 뭐 백지 상태인 것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러니까 그 없는 거는 잉크가 휘발돼서 그냥 백지 상태로 있는 거다고 했는데 김호준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보세요 식당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백지가 아닌 것 중에서 식당 이름하고 뭐 이거 저기 날짜가 안 보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휘발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한동훈이가 말한 거는 부분적으로 휘발된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수증 전체가 백지 상태인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가지고 아 그거는 휘발돼가지고 글자가 다 지워져서 백지 상태인 거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김호준이는 또 앞뒤 싹 잘라먹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조작하기 쉬운 부분만 딱 따와가지고 그걸 결합시켜가지고 이 또 개소리쳐 씹으린 거잖아요. 그래 뭐냐 아니 그래 그 업체가 안 보이는 거는 그 법원에서 업체 명하고 시간은 지우라고 해가지고 그 지운 상태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한 거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칙 대응하겠다고 하죠. 그래 이제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또 총경 인사가 있었다고. 그 보니까 이제 유삼영은 또 옮기고 또 뭐 이병우도 옮기고 보세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통 진짜 유치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유치한 게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또 윤통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뭐 송영길 외곽조직 후원 여수상이 전 회장 압수수색. 보세요. 이 지금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장혜찬이가 저도 몰랐는데 야 진짜 이거 코딱지 파주다 최고위원 된 박찬대 이화영 회유 진실 밝혀라. 아니 그래 저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진짜 이 보세요. 아씨 진짜 참. 그래 뭐 장혜찬이가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감히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화영 측을 만났을 것 같지 않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이화영 가족에게 보내서 회유를 시도했다면 당장 구속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것도 중문제지만 이화영 측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 사법체계를 우습게 여기는 중대범죄이자 증거인멸 시도로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코딱지 파주는 측근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이화영 회유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고 최고위원이고 내가 낸 씨발 세금을 콧감 빼먹듯이 빼먹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쳐 쓰고 있는 이런 새끼들.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냐? 그러면서, 그 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하루 갈수록 빨갱이들이 미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가고 있는 중. 민영배 한동훈의 격분에서 막말. 그러니까 어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뭐, 정신 나갔네. 했다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보시면 뭐 정신 나갔네라고 했다가, 말이 좀 거칠었다면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 연이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린 민의원은 이번엔 한 장관이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김영투표 주장에 대해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또다시 거칠게 비난했다.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기를 할 거냐 부기를 할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참 무례하네. 뭐라고 말이 길다고라면 너나 짧게 하시길. 보세요.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천박해질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중도층으로 빠져 있는 그 표는 민주당으로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간다고. 뭐 그렇다고 다 또 뭐 윤통이나 국힘은 안 옵니다. 국힘은 이 새끼들이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윤통 지지율은 올라갈 건데 너희들 지지율은 안 올라 이 새끼들아. 지금처럼 하면 물론 이제 뭐 내년 총선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무리한 게 아니고 이 새끼 진짜 존칭을 쓴 거지 쓰레기 새끼야. 이런 양아치 새끼한테 진짜 이 윤통하고 한동훈이나 지금 윤사단에 있는 애들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이런 개쓰레기 새끼들을 상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극한 직업은 윤통하고 한동훈이하고 윤사단이에요. 윤사단. 그리고 그래 뭐 지금 이제 개소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래 박찬대가 그래 이화영이 척 만나가지고 이제 뭐 당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회유는 한 건 아니다 하는 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논쟁을 벌이는 이런 나라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당에서 도와주겠다고 한 게 회유한 거지. 아니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지 그게 회유를 한 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또 씨발 아까 누구였지? 이거는 뭐 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아니 그걸 씨발 말이라고. 그냥 저게 바로 회유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야지. 아유 진짜 아유 참 진짜. 김성태 딱 한 번 만나. 대북 송금 사진 보고 아는 바 없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7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을 사진에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김성태와는 식사 한 번 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사건 당시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임 중이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서
쌍방울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기 위해 나왔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어서 직접 나왔다고 했다. 그럼 보세요. 검찰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서 그 쌍방울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기 위해 나왔다. 아니, 아는 바가 없다며. 아는 바가 없는데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기자라는 새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야지. 아니, 그게 지금 방금 그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야지. 아니, 아는 바 없다며, 이 개새끼야. 아는 바가 없는데 뭘 아는 한도 내에서 조사에 임한다는 게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니, 국민들이 개돼지같이 보이냐고, 이 씨발라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자라면.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어서 직접 나왔다. 아니, 아는 게 없다며. 아는 게 없는데, 씨발, 와전되고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 생각 없이 살면 씨발 진짜 편하게 살아. 나처럼 생각이 많으면 씨발 진짜 열불이 터지죠. 아니,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는 게 전혀 없다며. 아는 게 없는데 씨발 아는 범위 내에서 뭐 조사에 임하기는 뭘 조사에 임해. 그리고 아는 게 없는데 와전되고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고. 나 씨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욕이 좀 줄긴 했지만은 안 하고 싶은데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개소리를 이 개소리를 씨부리는데 이게 열불이 안 납니까, 여러분? 진짜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쌍방울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으면 아는 바가 없으면 그냥 아는 끝. 그걸로 끝. 그런데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아는 거 없다며.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어서 지금 아니 아는 게 없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가 와전되는 건 어떻게 알아? 와, 참. 물론 제가 말씀드리듯이 팬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 안 해도 어차피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로 나중에 다 구속시킬 거니까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열불은 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제가. 씨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김 전 부원장의 수사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공식 소환 통보를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김성태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 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기록도 없음을 일박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빼박 증거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인정을 한 건데, 아니 깡패 새끼하고 만나서 딱 한 번 만나서 밥을 왜 먹어? 이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깡패 새끼하고 왜 만나냐고. 딱 한 번 밥을 먹어? 그거 왜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깡패 출신 기업인하고 왜 만났는데? 참 진짜. 김승태 전 회장과는 여러 사람과 함께 2019년 5월 단 한 차례 만난 게 전부라다. 그거 왜 만나냐니까? 딱 한 번만 왜 만나냐고. 왜 만나냐고. 깡패를. 그리고 2019년 대북 성공과 스마트폰 대납을 위해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를 보관했고 그를 세 차례 만난 적도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참. 여국방정보위원 민주보좌관 이적행위 사과 전수조사야. 이런 거를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계속 두드려야 된다니까. 그럼 패널로 나가가지고 이런 거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아, 참. 2020년부터 2023 3월까지 설 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는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 건의 군사 기밀을 수집했고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삼축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보유 순항은 물론 극비 사항인 잠수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하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바 있다. 이런 A씨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어이없고 모골이 속련하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북 경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렇게 봐요. 이 씹선비 새끼들. 에휴, 하기사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새끼들한테.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조사 검토 필요하면 영장 청구. 보세요. 이제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보세요. 8월 아마 8월 초쯤에 한번 소환하고 한 말쯤에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요 빨갱이 새끼들이 했던 짓거리들 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적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빨갱이 판사도 너무도 명백하니까 기각했다가는 진짜 뒤지지. 기각했다가는 뒤지거든요. 참말로. 그리고 보세요. 윤 세계시장 석권 응원한 장갑차 호주서 2조 원 수출 낭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나마 좀 매일경제가 그래도 좀 기사를 조금 아부를 하려고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현 정부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차례의 방산수출 전략평가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방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K방산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써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이번에 수출된 레드백 장갑차의 옆면에 세계시장 석권이란 응원문구를 적어 해외 수출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하나의 레드백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앤서니 엘비니치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달 리투아니아에서 엘란나토 정상회의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호주 정상과 만난 바 있다. 독일 쪽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고 호주에서 정부가 바뀌는 등 과정 등으로 인해 계속 계약이 연기가 됐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호주에 우리 무기를 수주한 것이기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보면 이거는 전 정부 탓을 안 하네. 당연히 안 하지 씨발라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씨발 문재인이 때였으면 안 됐지 병신아. 그런 쌍머저리 새끼한테 아이고 이 해외만 나가면 씨발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꼬다는 보르자도 돼가지고 저 구석탱이에서 지만 그 똥돼지는 하고 구석탱이에서 아유 씨 쪽팔려서 그리고 단신으로 또 이래. 윤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야.
평신들. 오늘까지였죠. 정문보고서. 뭐 이제 바로 임명하겠죠. 체포동의안 김영표결 프레시안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화영 접견 비명계 부끄럽고 참담하다. 아니 빨갱이 중에 빨갱이 프레시안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사는 협의 없고 통보만. 이재명 마이웨이의 친명계 안절부절. 그럼 또 보면 뭐 오송삼사 부실 대응 의혹 파출소에 힘내십시오. 화만 30일. 그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경찰 직협이고 그 빨갱이들 있잖아요. 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아유 기다려 이 새끼들아. 서울 양평 고속도 특혜 의혹 국조 요구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뭐 수해 복구 중인데 강성규 선거 운동 논란 이후에도 계속된 고향에 아니 씨발아 아니 그 저 고향에 그래 뭐 수해 때문에 고향에 좀 갔겠지 씨발놈들아 뭐 어쩌라고 이 빨갱이 새끼들. 보세요. 교사 제지에도 수업 중 라면 해장 먹방 징계는 출석 정지 10일. 나라 꼬라지 보세요. 이게 뭐 어느 한 저기 뭡니까 대층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결국에는 근본 원인은 이 빨갱이들이 꼴패민년들을 부추겨가지고 20년을 넘게 우리나라 교육을 장악한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까도 보시잖아요. 교사라는 년이 한남 뭐 너개비 한남 이런 마인드가 기본 마인드가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인드라는 얘기는 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살한 건 안타깝긴 한데 뭐 애도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그리고 남자 선생이 없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학교 1학년 아무리 체격이 커졌다 해도 국민학교 1학년이면 아직 그래도 애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남자 선생이 만약에 담임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달려들 생각 못하죠. 그렇게 해서 좀 형성돼가 나가면 쉽게 막 대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씨발 뭐 그냥 힘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가만보니까 맨날 뭐 한남이 어떻고 막 너개비 이런 것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검찰 입시 민원은 부모 불찰 조국 입장문에 의미 없다. 보세요. 8월 26일이 공소 만료일이라고 하죠.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아마 기소할 거예요. 그래 아직도 보면 막 기소 유예할 거다 아유 씨발 그래 열심히 그냥 그렇게 떠들어. 그래가지고 국민들 더 부안하게 해.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면 칼자루를 더 이제 기소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쥐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빨갱이들이 또 뭐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뭐 한두 번 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세요. 윤 거부에 폐기됐는데 간호법 재추진한다는 민주당. 보세요. 이 새끼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 오로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거든요. 근데 계속 헛발질이잖아. 중요한 거는.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희룡까지 씨와 막 나서가지고 사냥하고 다니니까 이것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한동훈이 혼자만으로도 너무 버거웠는데
원희룡이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적어도 사냥을 하고 다니니까. 홍준표 당원권 정지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아유, 참. 이런 게 무슨 대통령감입니까, 여러분. 아유, 그냥 쓰레기지, 이것도. 그리고 아까도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산 유엔 사랑 원희룡탑 참배. 참말로. 73년 만에 돌아온 참전 영웅 유해, 윤 거수경례로 영접했다. 이거 하니까 그래, 아까도 나오다시 3년 전에 그 유해가 송환이 됐는데 하루 동안 대기시켜놨죠. 이 문재인이가. 아유, 그 쓰레기 같은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가 진짜 쓰레기 새끼. 어떻게 그런 새끼를 물고 빨 수가 있지? 아, 참말로. 아무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